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4월 12일은 세계 우주인의 날입니다.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을 실은 보스톡 1호가 108분 동안 지구 궤도를 돌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1962년부터 소련에서 이 날을 기념해 오다 1991년 유엔에서 우주인의 날로 지정하여 전 세계가 축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주 관련 기관들은 매년 4월 12일을 전후해 유리의 밤이라는 축하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는데요. 올해는 60주년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이었던 60년 전에 이미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니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 매우 흥분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누리호 발사체 1단 엔진 종합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건데요. 이번 실험은 올 10월 예정된 누리호 발사 전 엔진 테스트 시험이었는데 이번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자력으로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가 2013년 러시아와 협력해 라로우를 발사하고 7년이 지나 이제 완전히 우리 기술로만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러시아와 우주 협력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주 로켓 엔진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10개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국 로켓을 타고 우주로 올라갔던 나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입니다. 기초기술이 부족했던 한국은 우주 선진국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2010년 우주 발사체 개발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란과 북한을 제외하고 8개 국가 중 하나와 협력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8개 국가 중 특히 동맹국가인 미국과 협력하지 않고 러시아와 협력한 것이 많이 의아한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우주 로켓 엔진 기술의 확산을 굉장히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켓은 사용 용도에 따라 위성 또는 우주선을 우주로 올리기 위해 발사되면 우주 발사체이지만 폭탄을 싣고 목표물로 날아가면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는 언제든지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R7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을 발사하는 데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70년대 이미 우방국이라도 로켓 발사 기술은 이전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이전 가능하다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1987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을 출범시키고 이미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진 8개 국가만 이 기술을 가지고 더 이상 확산하지 말자고 합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MTCR 회원국을 33개국으로 확장하는데요. 한국도 이때 회원국이 되어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나라 로켓 기술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딱 이렇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오케이, 당사국의 주권인 점을 인정. 그렇지만 개발을 도와주거나 권장하지는 않겠다. 현재까지 미국이 우주 개발을 도와준 것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당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이미 미사일 개발 성공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었기도 했고 중국이 핵실험을 성공하면서 일본을 도와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최대 맹방인 미국에게는 협력을 얻을 수 없고 일본과 중국은 거절할 것이 뻔했고요. 프랑스나 영국은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했다고 하니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상대가 러시아와 인도 정도였습니다. 이 중 러시아가 기술도 훨씬 앞서 있고 우리 외교부도 2003년 한로 우주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해 기반을 다져놓은 덕분에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2013년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기까지 우리 언론에서는 러시아와 협력에 많은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었습니다. 가장 많이 비판을 제기한 것은 러시아에게서 1단 로켓 엔진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기술을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1단 로켓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은 한국과 러시아 간 계약사항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로 인해 기술 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 기술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품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제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종이 몇 장으로 전달할 수 없고 직접 체득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로호를 러시아와 공동 개발했던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술을 차근차근 익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나로호 개발로 국내 발사체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46.3%에서 83.4%로 상상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비판은 나로호 발사를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2009년, 2010년 두 차례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주 개발의 역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초기 우주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몇 차례 발사 실패는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도 계약 내용에 3번의 시도를 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번의 실패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로호 발사 이후 러시아와의 우주 협력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우주 로켓을 발사할 만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일까요? 그 점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원인들이 더 컸습니다. 먼저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 주변국 누구도 한국의 우주 로켓 개발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북한이 우주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에 주변국들이 축하해주기는커녕 남북 간 장거리 로켓 대결 시대 개막 정도로 여겼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미국법과 국제법적 제약도 어렵습니다. 현재의 국제체제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주 로켓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무기 거래 규정을 통해 미국 기술이 들어간 인공위성이나 우주 탐사선을 다른 국가의 로켓에 실어 우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게 돼도 완전히 국산 부품만 들어간 위성을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의 우주 발사체 활용은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우주 개발 협력 파트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쏘아 올렸을 때 유일한 협력 파트너가 러시아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협력에 긍정적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전자산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주항공청은 2015년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에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자부품을 한국으로부터 구매할 의사를 표명하고 우주용 전자부품 공동 개발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로켓 엔진을 만드는 에네르고마시아 아르부조프 회장은 2017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우주기술 개발 속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과 차세대 우주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주 개발의 역사 속에서 켜켜이 쌓아놓은 수많은 기술들은 단지 우주 개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수소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필요하게 된 수소의 장거리 운송을 위한 액화 기술 등도 우주 발사체의 엔진에 액화 수소를 주입하기 위해 개발한 러시아의 극저온 공학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